윤정애는 교단에서 내려온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30해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던 삶이 끝나고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었다.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남편과 함께 강릉 바닷가 근처 작은 집을 하나 얻어 조용히 살아볼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날 며느리 김소진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계획이 흔들렸다. 어머니, 저 팀장 됐어요. 드디어요. 소진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첫 손주가 태어난 지 이제 겨우 100일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팀장 축하해. 근데 벌써 복직하는 거야? 정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회사에서도 기대가 크고요. 어머니, 제가 육아휴직을 길게 못 내서 그런데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전계는 대답을 망설였다. 남편 병호는 옆에서 고개를 흔들었지만 아들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저 어색하게 눈치만 보며 옆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아닌 또 다른 의무가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엔 조금만 도와주자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긴 계약의 서문이 될 줄이야. 첫 2달은 그럭저럭 참을 만했다. 아직 서준이는 밤잠도 잘 자고 소진도 가끔 일찍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전계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강릉의 작은 집 계획은 무기한 미뤄졌고 명예퇴직금은 고스란히 서준이네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갔다. 소진은 어머니가 보태주시면 감사하죠. 라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계약을 마쳤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전계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됐다. 이유식을 만들고 빨래를 널고 서준이를 깨워 씻기고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가면 어느덧 오후가 훌쩍 지나 있었다. 어머님, 오늘 회식이라 좀 늦을 것 같아요. 서준이 재워 주실 수 있죠? 퇴근길마다 걸려오는 전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부탁하는 듯 말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처럼 한 번은 전개도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말했다. 소진아, 저녁엔 너희가 직접 애봐야 하지 않겠니? 나도 좀 쉬고 싶어. 하지만 소진은 명품백을 어루만지며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차에 대답했다. 요즘은요, 팀장이 퇴근 먼저 하면 분위기 안 좋아요. 이해해 주세요. 전계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은 이미 은퇴했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려 했는데 지금은 그저 무료 도우미 같은 존재였다. 소진은 SNS에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올렸다. 오늘 아침 서준이랑 산책. 엄마는 슈퍼우먼 하지만 전계는 그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유모차 끌고 나간 건 자신이었고 소진은 그저 사진만 찍고 출근했을 뿐이었다. 주말마다 방문하는 소진의 친정엄마 김연자는 더 가관이었다. 우리 소진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어머님 덕분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서준이는 한 번도 안아보지 않았다. 관심사는 늘 딸의 골프 약속과 쇼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계는 SNS에서 뜻밖의 글을 보게 됐다. 축하해 주세요. 둘째가 찾아왔어요.
서준이가 형이 되어 초음파 사진이 함께 올라온 글에 수많은 축하합니다. 댓글이 달렸다. 그날 밤 전개는 서준이 열을 재며 간신히 잠든 아이 옆에서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었다. 자신은 아직 첫째도 벅찬데 둘째라니. 며칠 후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소진이 둘째는 좀 일찍 낳는 게 좋대. 아이들 나이차도 그렇고 전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늘 그랬다. 눈치는 보지만 결국 아내 편이었다. 그날 밤 전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준이는 새벽에도 칭얼거렸고 이유식은 한 숟갈도 먹지 않았다. 자신이 언제 이렇게 아이 키우는 게 낯설어졌는지, 언제 이렇게 삶이 엉켜버렸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개는 몰래 부동산 앱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조용한 시골 마을, 바다가 보이는 집, 귤나무가 있는 작은 땅, 도망치고 싶었다. 아주 멀리 서준이가 100일을 넘기고 겨우 리듬을 찾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윤정에는 이젠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다 싶었다. 아침마다 이유식을 만들고 젖병을 삶고 빨래를 널며 하루를 보내는 게 익숙해질 즈음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김소진의 인스타그램에 초음파 사진이 올라왔다. 축하해 주세요. 둘째가 찾아왔어요. 서준이가 형이 됩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전개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쳤다. 어젯밤만 해도 서준이가 열 때문에 끙끙 앓아 밤새 한숨도 못 잤던 참이었다. 그런데 둘째, 곧 민재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둘째는 너무 늦게 가지면 힘들다더라. 형제 사이도 가깝고.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레 말했지만 그 눈빛엔 이미 당연히 엄마가 또 봐주겠지 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전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정이 차오르긴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날부터 김소진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졌다. 둘째는 어차피 어머님 계시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첫째도 어머님 덕분에 잘 컸고요. 말은 감사처럼 들리지만 표정도 말투도 하나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처럼 말하는 그 태도에 전개는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퇴직금의 대부분은 이미 서준이네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갔고 강릉의 작은 집 꿈은 말도 꺼낼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남편 병호는 간혹 묻곤 했다. 강릉은 언제 가볼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전개는 어색하게 웃으며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만 말했다. 둘째가 태어난 이후 전개의 하루는 24시간으로도 부족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민우의 이유식을 만들고 서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민우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다시 돌아와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했다. 서준이는 동생이 생긴 이후 유독 엄마를 더 찾았다. 엄마는 왜 또 회사 가 할머니 말고 엄마랑 놀고 싶어? 밤이면 서준이는 울면서 잠을 청했다. 악몽에 시달려 새벽에 깨곤 했다. 민우는 100일이 지나도록 밤낮이 바뀐 채로 자꾸 깨서 울었고 전개는 새벽에 두 아이를 번갈아 안고 재우며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하루는 응급실을 다녀오고 돌아온 새벽. 부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내가 이러려고 은퇴한 걸까? 이게 내 삶이 맞나? 김소진은 SNS에 하루가 멀다 하고 워킹맘 일상을 올렸다. 오늘도 열정 아픈 아이 간호하고 출근도 하고 엄마는 슈퍼우먼, 그러나 사진 속 민우를 간호하는 손은 전계의 손이었다. 친정엄마 김현자는 여전히 골프장 사진과 명품 자랑에 바빴고 주말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다. 가끔 오면 서준이에게 아이고 우리 귀요미 한마디 던지고는 쇼핑하러 나갔다. 전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피곤함과 허탈함이 전신을 짓눌렀다. 한 번은 민우의 열이 너무 심해 밤새 응급실을 다녀오고도 다음 날 새벽 6시에 일어나 서준이 유치원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병원에라도 다녀와야 하지 않겠어. 정계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 없어. 지금 민우 기침도 심하고 서준이 피아노 학원도 보내야 하고. 그 순간 전계는 스스로가 낯설었다. 교사 시절보다 더 바쁘고 더 헌신적인 지금의 삶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소진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늦게 들어왔다. 회식, 미팅, 업무. 핑계는 다양했다. 어느 날은 12시가 넘어도 오지 않아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았다. 문자만 하나 왔다. 어머님,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민우 약 꼭 챙겨주세요. 그 문자 하나로 전계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고 말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일까? 엄마인가? 시터인가? 그냥 편리한 노인인가? 전계는 다시 부동산 앱을 켰다. 이번엔 진지하게 보았다. 강릉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 바다가 보이는 방, 귤밭, 가격은 퇴직금과 남편의 연금으로 충분히 가능했다. 거기 가면 매일 해 뜨는 거 보고 일어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밥을 할 수 있을까? 그 밤 전계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몇 년 동안 아무도 몰래 모아온 통장이 들어 있었다. 서준이 돌잔치 이후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모은 돈이 쌓여 있었다. 잔액은 2천만 원 조금 넘게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살아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민우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다. 전계는 통장을 닫고 다시 아기 방으로 들어갔다. 민우를 안고 토닥이며 생각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작게 울리는 속삭임이 있었다. 이제 그만해도 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민우가 두 돌을 맞이하던 무렵이었다. 서준이는 이제 6살. 한글을 깨치고 있었고 두 아이 모두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물론 픽업은 언제나 윤정혜의 몫이었다. 어머님, 피아노 학원은 3시에 끝나니까요. 민우는 그 시간에 잠드니까 안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 수업은 수요일이니까 착오 없으시고요. 김소진은 일주일 스케줄을 메모하듯 읊으며 다정한 척 말을 건넸지만 전계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정함 뒤에 숨어있는 무관심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여전히 눈치만 봤다.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며 밤늦게 귀가했고
어머니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다. 가끔 엄마, 병원은 좀 다녀오지 그랬어. 라고 말은 하지만 말뿐이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척추가 욱신거리고 무릎이 시큰댔지만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었다. 민우는 밤마다 기침을 했고 서준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었다. 어느 날이었다. 민우가 또 열이 올랐다. 새벽 2시 아무리 흔들어도 김소진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민재는 출장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개는 결국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응급실에 갔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정색했다. 폐렴 초기 증상입니다. 왜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개는 쓰러질 뻔했다. 손이 덜덜 떨리고 귀가 울렸다. 병원 복도에 앉아 대기 중 핸드폰을 켰다. 김소진의 인스타그램이 떠올랐다. 오늘도 야근 열정 워킹맘 해시태그 러멜 워킹맘 아이 가족 의소중함. 전개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허탈하게 웃었다. 밤새 간호한 건 나였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의 엄마는 누구지? 다음 날 아침 김소진은 들뜬 얼굴로 찾아왔다. 얼굴엔 화장이 완벽했고 입겐 어김없이 승리감이 깃들어 있었다. 어머님, 저 셋째 임신했어요. 그 순간 전개는 머리가 하얘졌다. 귀가 웅궁거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이번엔 육아휴직을 조금 더 길게 쓸 거예요. 그래도 MBA 수업이 있어서 6달 정도만요. 소진은 신난 듯 말을 이어갔다. 어머님이 계시니까 셋째도 가능하더라고요. 벌써 친정엄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전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렸다. 차가운 물이 바닥에 흩어지고 유리 조각이 깨져 날아갔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소진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전개는 천천히 돌아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제 그만하자. 소진은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전개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 계약해 두었던 강릉 단독주택의 계약서, 모아두었던 통장, 병원 진단서까지 있었다.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떠나 있었다. 그날 밤 전개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말에 갈 수 있어요. 계약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토요일 아침 9시 김포발 강릉행. 민재와 소진은 계속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애들이 아파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전개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 서류, 약만 챙겼다. 남편 병호는 말없이 함께 짐을 꾸렸다. 가자, 우리 인생 살러. 토요일 새벽.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문 앞에는 민재가 서 있었다. 엄마, 진짜 가는 거야, 하연이. 아니, 소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전개는 말없이 가방을 들고 걸어갔다. 뒤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미안했어?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모드를 켠 순간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김소진이었다. 어머님, 민우가 계속 열이 나요. 서준이도 기운이 없고요. 제발 받아주세요. 어디 계세요, 엄마? 제발요. 그리고 마지막은 김연자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손주 키우는 건 당연한 거 아냐. 전개는 그 모든 전화를 끊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다. 강릉에 도착한 전개는 귤밭이 보이는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쨍한 햇살 아래. 오래 숨죽여 있던 마음이 서서히 펴지는 듯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삶이. 김포공항에서 강릉행 비행기에 오르던 아침. 윤정혜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문득 떠오르는 서준이의 목소리. 할머니 같이 놀자. 그리고 민우가 뒤뚱거리며 웃던 모습. 잠든 얼굴. 가슴 한편이 아릿했지만 이번만큼은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이대로 살아선 안 된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았기에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후회도 두려움도 아닌 해방이었다. 전개와 병호가 도착한 곳은 강릉 외곽의 한적한 마을. 귤밭이 언덕을 감싸고 있었고 작은 돌담 너머로 파란 바다가 반짝였다. 도착하자마자 마을 이장이 웃으며 인사했다. 두 분이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죠. 서울에서 오셨다던데 여기선 느리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정계는 그 말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작은 집에는 이미 간단한 가구와 식기류가 배치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귤나무 네 그루가 서 있었다. 햇살이 귤잎 사이로 스며들며 반짝였다. 그동안 보아온 모든 것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서울에선 매일 빨래를 건조기에 돌렸지만 여기선 햇빛 아래 널 수 있었다. 남편 병호는 오래된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펴놓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전개는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생선과 채소를 사고 낮엔 귤을 따고 저녁엔 된장찌개를 끓였다. 처음엔 어색했던 이 일상이 하루 이틀 지나자 자연스러워졌다. 서울에서는 혼란이 시작되었다. 김소진은 계속 전계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음뿐, 문자도, 전화도, SNS 메시지도 읽히지 않았다. 결국 민재가 나섰다. 집으로 찾아가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택배로 보낸 생필품도 반송되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 김연자 역시 불같이 화를 냈다. 어디 도망을 가. 손주들 어쩌라고 나더러 키우라고. 내가 무슨 시간 여유가 있어. 그렇게 불평하던 김연자도 결국 서준이와 민우를 돌보게 되었다. 처음엔 하루만, 그 다음은 주말까지, 이내 평일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허리가 빠지겠어. 전계의 휴대폰은 여전히 비행기 모드 상태였지만 남편 병호가 슬그머니 물었다. 그래도 아이들 걱정은 되지 않아. 전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내가 더는 무너지기 전에 떠난 거야. 나도 지켜야 할 게 있어. 그 말에 병호는 더는 묻지 않았다. 하루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주민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자리에 초대받았다. 서울에서 온 시어머니 맞죠.
손주들 다 키우고 도망치듯 내려왔다던데 전설이에요. 전개는 놀랐다. 자신이 유명인처럼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에. 하지만 그 자리에선 누구 하나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질감이 가득했다. 나도 시어머니인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애 맡기면서도 감사하단 말 한마디 없더라고. 딸은 딸대로 친정 엄마를 쓰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희생해야 한대나 뭐래나. 공감의 물결 속에서 전개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서 귤을 따던 전개에게 한 통의 택배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김소진.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민우와 서준이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장 바구니엔 고등어, 무, 두부, 파. 편지에는 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어머님,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됐어요. 새벽에 아이 울음에 깨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쫓기듯 살아보니 어머님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조금씩 느껴집니다. 전개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편지를 읽었다. 민우와 서준이의 얼굴이, 울던 모습이,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그리움과 동시에 단단함이 있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 그날 저녁, 전개는 SNS 계정을 만들었다. 아이디는 귤밭 할머니, 첫 게시물은 바다를 배경으로 귤을 따는 사진, 글엔 이렇게 썼다. 서울에서 손주 둘을 키우다 도망쳐온 시어머니입니다. 지금은 강릉 귤밭에서 살고 있어요. 늦게라도. 저를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팔로워는 빠르게 늘었다. 진짜 멋지세요. 이 시대 모든 시어머니들의 영웅, 이런 도망. 필요해요. 공감 100배, 서울에서의 김소진 인스타그램은 한동안 침묵이었다. 그 많던 해시태그 와이니에사 슈퍼워킹맘, 원자오 시어머님 감사해요는 사라졌고 대신 화장기 없는 얼굴, 울산긴 민우, 떼쓰는 서준의 사진이 올라왔다. 좋아요는 줄고 댓글엔 시어머님은 어디 가셨나요? 셋째는 낳으셨나요? 같은 말들이 이어졌다. 김소진은 결국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전개의 귤밭은 점점 입소문을 탔다. 도망친 시어머니의 힐링 카페라는 이름으로 방송 제안까지 들어왔다. 카페엔 다른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이 찾아왔다. 저희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는데 같이 오고 싶었어요. 어머님. 저도 며느리인데 이제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개는 귤차를 내주며 웃었다. 그 미소는 이제 진짜 그녀의 것이었다. 봄이 깊어갈 무렵 강릉 귤밭 카페는 연일 북적였다. SNS에서 도망친 시어머니의 카페로 알려진 이곳은 어느새 힐링 명소가 되었다. 커피 향과 바닷바람, 그리고 귤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윤정에는 매일 아침 귤을 따고 수제 케이크를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정말 시어머니세요. 진짜 도망치신 거 맞죠? 찾아온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진심으로 공감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저희 엄마도 늘 며느리 일에 희생만 하셨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루는 낯익은 사람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현자였다. 평소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검은 점퍼에 수수한 바지, 어색한 미소가 전부였다. 그 뒤를 따라 김소진이 들어왔다. 그녀도 화장기 없는 얼굴, 흔들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전개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왔니? 소진은 눈을 피하며 조용히 인사했다.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자는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어요. 손주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직접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전개는 묵묵히 커피를 내렸다. 말보다는 차분한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소진은 귤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웠고 하루가 끝나면 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고단함 속에서 어머님이 떠오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편지 끝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앞으로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 삶을 사세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김소진은 SNS 계정을 삭제했다. MBA도 포기했고 복직 대신 긴 육아휴직을 택했다. 매일 아침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직접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느리게 숨 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민재 역시 달라졌다. 회식을 줄이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퇴근 후엔 직접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 목욕도 도맡았다. 어느 날은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서준이가 씩씩하게 인사했다. 할머니 나 피아노 잘 쳐. 나중에 들려줄게요. 민우도 옆에서 손을 흔들었다. 할매 하우스. 전개는 웃으며 화면을 바라봤다. 그래, 우리 서준이. 민우,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 귤밭 카페는 여전히 인기였다. 방송국에서도 다큐멘터리 제안이 들어왔고 도망친 시어머니의 귤밭 이야기는 화제가 되었다. 그 다큐를 본 수많은 시청자들이 공감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도 이젠 도망치고 싶어요. 이게 엄마들의 진짜 현실이죠. 시어머니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너무 멋지세요. 전개는 이제 더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다. 모든 걸 견뎠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과거는 상처였지만 지금은 자양분이 되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귤밭이 노랗게 물들고 바닷바람이 선선해졌다. 어느 날 김소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서준이와 민우가 손을 잡고 전개 앞으로 뛰어왔다. 할머니 두 아이가 전개를 껴안았다. 전개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움과 반가움,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소진은 가만히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당당한 척하지 않았고 허세도 없었다. 진짜 엄마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저희가 반찬 해왔어요. 같이 점심 드시고 싶어서요.
전개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왔다. 점심을 먹고 귤밭을 함께 거닐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소진은 말했다. 아이들이요? 요즘 할머니 얘기만 해요. 전엔 왜 그리 몰랐을까요? 아이들한텐 사랑이 밥이고 품이고 시간이더라고요. 전개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 너처럼 젊었을 땐 몰랐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전개는 SNS에 글을 올렸다. 아이들은 잘하지만 어른은 늘 배우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오늘 아이들과 며느리가 함께 귤을 따는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좋아요. 수는 몇 시간 만에 수천 개를 넘겼다. 댓글은 줄을 이었다. 시어머님, 존경합니다. 눈물 나요. 저도 지금부터라도 제 삶을 찾아볼게요. 진짜 인생. 저도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윤정애는 다시 태어났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도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그리고 그 용기는 또 다른 엄마들의 삶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귤밭은 여전히 싱그럽고 바다는 변함없이 출렁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전과 같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진짜로 웃을 수 있었다.